안녕하세요. 술의 맛의 진심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한국에도 전통 포도주가 있다? 하지만 쌀이 들어가서 와인보단 탁주에 가까운 술. 오늘 준비한 술은요, 민주술도가의 추앙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코올 도수 12도, 용량은 375ml, 바틀샵에서 35,000원에 구매했고요. 유통기한은 12개월, 전 병입한 지 2개월 된 술을 구매했고요. 첨가물 제로, 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포도, 쌀, 누룩만 들어갑니다. 물 대신 포도즙으로 3번 빚는 삼양주 방식으로 만들고요. 탁주지만 쌀보다 포도가 많이 들어가서 식품 유형은 기타주류에 속합니다. 안주로는 매콤한 크림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잔을 와인잔이랑 스트레이트 잔을 준비했는데요. 추앙, 날 추앙해요. 얼마 전에 핫했던 드라마에서 유행했던 대사인데요. 아마 그 드라마 이후로 만들어진 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르크 마개가 있네요. 그래도 탁주니까 살짝 섞어볼게요. 오, 와인이라기엔 탁한 느낌이 많이 나네요. 색깔은 보시다시피 와인, 포도주 느낌보다는 팥 색깔 같기도 하고, 냄새는 굉장히 새콤해요. 포도향이 많이 납니다. 과연 쌀이 들어간 한국식 포도주의 맛은 어떨까요? 새콤달콤한 포도주스를 마시는 맛이에요. 남편이 바틀샵에서 살짝 시음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저한테 들려준 얘기로는 굉장히 달콤하고 살짝 알코올 느낌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알코올 느낌을 그렇게 강하게 못 느끼고 있어요. 포도주스보다 좀 더 크리미하고 달콤한 맛이 지배적이고 새콤함도 따라옵니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포도주스 먹는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맛? 달콤한 디저트 와인의 맛이네요. 우리나라의 고문원인 증보산림경제에 보면 우리나라 전통 포도주에 대해 나와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부터 마셨던 걸로 기록되어 있고, 우리나라 기후 때문에 포도 당도가 높지 않아서 그 당도를 맞추기 위해 쌀을 넣었다고 합니다. 이 추앙 같은 경우에 증보산림경제에 나오는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재해석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탁주, 막걸리 만드는 방법이 3가지가 들어가거든요. 쌀, 물, 누룩. 이 쌀을 밥으로 만들거나 죽으로 만들거나 떡으로 만들거나 그렇게 찐 다음에 거기에 누룩과 물을 넣어서 발효시키면 술이 되는 거예요. 누룩 속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효소와 효모가 살고 있는데, 효소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그런 전분을 분해해가지고 당을 만들어내요. 왜 우리가 밥을 오래 씹다 보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게 우리 침 속에 있는 아밀라제가 당화 작용을 시켜서 그런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효소가 전분을 분해해서 당을 만들어내면 또 그 안에 있는 효모가 당을 먹고 알코올을 토해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탁주 같은 경우에 물, 쌀, 누룩이 들어가는데, 얘는 재밌는 게 물 대신에 포도즙이 들어갑니다. 포도를 으깨서 나오는 그냥 그 포도즙만 들어가는 거예요. 삼양주 방식이 뭐냐면 한 번 만든 술에다가 또 덧술을 해요. 쌀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또 발효시키고, 근데 그걸 2번 발효시키면 이양주, 3번 발효시키면 삼양주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덧술을 2번 해서 총 3번 빚어 만드는 술이라고 해서 삼양주. 근데 1차 발효가 끝나고 물을 넣는 게 아니라 발효가 끝나면 포도즙을 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쌀보다 들어가는 포도량이 훨씬 많다고 해요. 무려 200%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사실 주재료인 쌀이 많아야 탁주 유형에 속하게 되는데, 포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타 주류에 속하게 됐대요. 와인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방식이 조금 더 심플해요. 과일은 그 자체에 당이 있기 때문에 전분 탄수화물처럼 뭔가 이렇게 분해내지 않아도, 그래서 그 당도에 바로 효모만 들어가면 바로 술이 되거든요. 당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그걸 분해내는 과정이 필요 없이 달콤한 포도에 효모만 넣으면 그게 바로 술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기후는 포도가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은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편하게 설탕을 넣어서 발효시켜도 되긴 하는데, 전통 방식에는 거기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당도를 만들어서 술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아예 설탕을 못 넣도록 하는 규정이 있대요. 아마 거기 포도는 굉장히 단가 봐요. 안주로는 얘가 와인 같은 느낌이 날까봐 파스타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크림 파스타를 좋아하는데 살짝 식은 걸 좋아해요. 파스타는 식어야 제 입에 더 맛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달달하고 묵진한 느낌이 강해서 간단한 치즈 안주나 간단한 스낵이랑 먹어도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점심시간이어서 배가 고파서 파스타를 주문했는데 짠! 제가 식은 파스타를 좋아하게 된 데는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 근처에서 저 학교가 대학로에 있었거든요. 해화동에 있었는데 학교 끝나면 친구랑 같이 알바를 했어요. 거기가 파스타 뭐 이런 거 파는 데였는데 그게 거의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제가 많이 못 먹어본 음식도 있고 그래서 알바하면서 거기 나온 음식들이 되게 신기해 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친구가 어떤 손님이 파스타를 남기고 가는데 거의 입도 안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처음 온 거랑 가까운? 그래서 주방에서 맛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프기도 하고 지금처럼 비말이나 막 세균 감염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좀 있던 시절이어서 호기심에 한번 맛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와 진짜 맛있다. 크림 파스타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래서 그 이후로 많이 남기고 가는 손님 없나? 이러고 막 알바하면서 막 쳐다보랬는데 흔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알바 그만두고 한 시간이 1, 2년 정도 흘러서 친구랑 그 파스타 집에 갔어요. 그 파스타를 주문했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맛이 없지? 그 후로 거기를 한두 번 정도 더 가고 그 맛이 안 나서 안 갔는데 한 10여 년 정도 후에 우연히 제가 먹으려고 했던 파스타가 식은 적이 있었는데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옛날에 먹었던 그 파스타가 단지 내가 힘들어서 맛있게 느껴진 게 아니라 식어서 더 맛있었구나. 그 후로 저는 좀 식은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얘가 달달하기 때문에 조금 매콤한 거랑도 어울리네요. 달달하고 묵진한 맛. 오늘이 1월 2일이거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짠! 맛은 탁주라기보단 포도 음료 같은 느낌이에요. 마실수록 알코올의 알싸함이 조금 베이스에 깔려있긴 한데 그건 술이기 때문에. 어제는 남편하고 새해를 맞이해서 애들 재우고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영화 제목이 그 짐 캐리 주연의 이터널 선샤인. 케이트 윈슬렛이랑 같이 나오는데 짐 캐리한테 이런 얼굴도 있었구나. 저는 어릴 때 봤던 마스크맨이랑 약간 코믹한 영화에 다양한 표정으로 많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개구진 모습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터널 선샤인을 결혼하기 전에 한 2번 정도 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계속 보다가 좀 졸고 해서 실패를 했었어요. 왜 재미가 없지?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받고 작게 틀어가지고 보고 내용만 궁금하니까 막 감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영화는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그 장면 장면에서 오는 그 감정선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보고서 끝날 때쯤 막 울었어요. 이 좋은 영화를 내가 졸면서 놓칠 뻔하다니. 영화 내용이 사랑했던 연인이 서로의 기억을 지우게 되면서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인데 짐 캐리가 싸웠던 연인을 찾으러 가서 근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랑 막 뽀뽀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화가 나 있는데 윈슬렛이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게 돼요.
나를 지웠어? 그럼 나도 널 지우겠어. 그래서 어떤 회사를 찾아가서 자기 기억도 삭제해달라고. 삭제를 했는데 또 좀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짐 캐리의 기억을 막 또 지우고. 근데 지워가는 와중에 그 기억 속에서 그 여자친구를 잊지 않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둘은 기억을 지운 상태에서 또 만나요.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억을 지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끝이 나는데 영화를 보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을 막 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이었던 내용을 그 기억을 지우면서 녹음했던 걸 듣게 되면서 또 알게 돼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처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반했던 모습이 헤어질 때는 그게 헤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남편하고 저는 결혼 전에 딱 1년을 만났는데 그 1년 동안 정말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365일이 있다면 거의 350일은 싸운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신혼 초 몇 달 동안은 연애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싸우고. 근데 지금은 안 싸운 지 오래됐어요. 그게 저는 싸움을 싫어해가지고 싸울 일 있으면 됐어, 보지 말자, 막 나는 싸움이 싫어, 다툼이 싫어 이랬는데 남편은 끝까지 싸우고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마무리를 짓고. 연애 때는 그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가고 맞춰나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갈등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때로는 어떤 갈등이든 그 갈등을 피하기만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그 갈등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똑바로 마주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내 말을 좀 직설적으로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현실을 좀 잘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무조건 피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만약 얘가 와인이었다면 여기에 붉은 줄이 딱 갔을 것 같은데 쌀의 입자가 막아줬는지 별로 티가 안 나네요. 요즘엔 해가 빨리 지니까 하루가 더 짧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쓸쓸하기도 하고 내 하루는 왜 이렇게 짧은 거지? 근데 내 하루만 짧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루가 짧아졌겠죠. 언젠가부터 지금이 몇 년도지? 2023년이랑 친해지려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2024년이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낯선 연도지만 올해도 우리 열심히 잘 살아봅시다. 오늘 저는 얘를 막잔으로 오늘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짠!